안녕하세요. 불만찬 기자들입니다. 자, 뻘만찬 초대석 오늘은 강원 차례입니다. 강원 누구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예전에 인터뷰했었는데 너무 저는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재밌게 했었거든요. 그 기자들이 다 똑같은 얘기예요. 믹스존에 쓰잖아요. 그때부터 강의가 시작된다 이제. 네, 서 교수님의 강의가 시작된다는 말 할 정도로 아주 언변도 좋고 머릿속에 든 생각도 다양하고 생각이 너무 흔히 말하는 올바른 청년 그런 느낌이 있어서 축구도 잘하고. 네, 아마 오늘 인터뷰는 나중에 인문학 혹은 축구 인문학. 네. 혹은 자기 개발을 위한 아주 좋은 교보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서민우 선수 모셔봤습니다. 서민우 선수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 통화 음질이 안 좋은데 어디세요? 아 그래요? 저 지금 괌에 여행 와 있어가지고 네. 괌 여행 중에 잠시 호텔 들어가 있습니다. 그 베란다에 바다가 보이나요? 네 바다 보이는 뷰로 호텔에 와가지고 저 휴가 못 가는 저희들 위해서 약간 말로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떻습니까 지금 날씨나 비나? 너무 날씨도 좋고 푸른데 근데 제주도 같아요. 한국인이 많다. 엄청 많지. 한국어밖에 안 들립니다. 그럼 민우 선수 알아보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그렇진 않고요. 어제 이제 식당에 갔는데 선수들 좀 만났습니다. 다들 가족 여행 왔더라고요. 아 진짜? 누구요? 어제 점심에 식당 갔는데 양한빈 선수 가족밥, 저녁에는 전진우 선수 가족밥. 아니 괌이 선수들이 좀 선호하는 여행지인가 보다. 요새 동남아를 잘 안 가서 괌으로 간다는 것 같더라고요. 가격 면에서 괌도 경쟁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좀 미국령이어서 물가가 좀 비싸긴 하네요. 네. 괌은 애 없으면 사실 잘 안 가는데. 그렇더라고요. 네. 다들 애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거기 가면 또 스팸 꼭 사오셔야 됩니다. 스팸 종류별로 있습니다. 진짜요? 네.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목소리가 상당히 밝은 거 보니까 올 한 해 그래도 민 선수가 만족했던 시즌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좀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프로 온 시즌 중에 제일 바쁘기도 했고 사가 그치. 있었던 거는 확실합니다. 음, 근데 아쉬운 부분도 있고요. 네.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좀 잘 마무리된 시즌인 것 같아요. 뭐가 좋았고 뭐가 아쉬워요? 일단 저녁을 해서 너무 좋고요. 원래 시즌 마무리하면 언제 군대 가지 이런 생각이 많았었는데 그 압박감. 군대를 이제 끝내버렸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불안감에 떨지 않아서 좋고요. 그러고는 이제 어찌됐든 제가 국가대표에 승선하게 됐고 네. 또 내년에 월드컵을 바라볼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다는 사실이 너무 좀 성취감, 행복함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만족을 못했다면 휴가 안 갔겠죠? 남아서 운동을 했죠. 아니 진짜 그런 스타일이시더라고 민호 선수는. 네, 그래도 여기 왔지만 또 매일 밤마다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그걸 여쭤보려고 했어요. 런닝화 챙겼냐 안 챙겼냐 물어보려고 했는데 당연히 챙겼겠네요. 매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다 끊겼는데 아쉬운 점은 뭐가 있어요? 아쉬운 점은 조금 더 대표팀에 갔을 때 좀 더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을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전역하고 나서 강원에서 경기를 뛰면서 시즌이 끝나갈수록 지쳐서 전역했을 때만큼의 퍼포먼스를 좀 못 보였던 것 같은데 그런 체력적인 관리적인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게 마음대로 안 되죠, 체력이라는 게. 그렇지.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막상 그런 상황이 오니까 생각과는 많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경험이 필요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잘 준비하려고 합니다. 네. 아니 민호 선수 제가 인터뷰도 몇 번 해보고 했는데 이게 당연히 프로 선수들 다 그러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민호 선수는 특히 정말 축구에 진심이에요. 진짜로. 아니 축구가 아직도 재밌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하면 할수록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재밌기도 하고요. 좀 더 계속 제가 준비한 대로 발전되는 제 모습을 보니까 더 욕심이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솔직히 축구를 처음 이제 프로 왔을 때가 23살이었는데 점점 은퇴에 가까워지는 나이에 가고 있다라는 게 이제 느껴지니까 벌써? 이제 저는 목표가 40살까지 축구하는 건데 네. 그렇게 생각해도 이제 11년 남은 건데 축구할 기간이 11년이 금방 이렇게 지나가겠구나. 올해 이렇게 한 해도 정말 빠르게 지나갔는데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면 안 되겠다, 허투루 보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더 열심히 한다. 그럼 학창 시절이나 프로 입단 초창기에는 이런 스타일은 또 아니었어요? 막 축구에 이런 진심을 보여줬다거나 연구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었어요? 약간 축구를 연구하고 분석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하는 스타일은 맞았는데 물리적인 땀을 그렇게 많이 흘리는 선수는 아니었어요. 그러면 뭐 좀 요령 부리는 선수였나요? 약간 그렇기도 하고 그런 것보다는 약간 머릿속으로
약간 멘탈적인 것들을 많이 공부하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제가 이제 20대 한 중반 넘어서부터 직접적으로 운동도 개인 훈련도 많이 하고 좀 더 프로 선수가 됐다고 느낀 게 최근인 것 같아요. 1, 2년 사이. 제가 30개월을 프로젝트란 걸 진행했었는데 네네. 그걸 하면서 좀 더 디테일해지고 더 약간 포커스가 축구에 맞춰진 것 같아요. 그 제 삶이. 그 말씀하신 그 프로젝트 그 오타니가 한 그 뭐죠? 네. 만다라 네, 평화 맞아요. 그거를 하게 된 계기가 뭐였어요? 저는 입단했을 때도 그렇고 국가대표 되는 게 목표였거든요. 근데 제가 축구를 어느 정도 계속 쭉 하고 있는데 제 방식대로 해왔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쵸. 막 옳다고 네. 생각하는 방식. 네.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근처도 못 가는 거예요. 계속 국가대표. 제가 연령병 대표도 못 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내가 축구를 한 17년, 18년 했는데 국가대표 한 번 못 간 거면 내 방식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해야 되겠구나. 그다음에 이제 다른 방식으로 완전히 삶의 방향을 틀어가지고 도전해봐야 되겠다. 그게 이제 군대를 어차피 제가 18개월을 가야 되니까 네. 그럼 가는 김에 12개월 준비 기간까지 해서 30개월 동안 인생을 한번 바꿔보자. 제대로 미쳐서. 진짜 대박이야.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아니 거의 지금 50대 교수님이랑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뭐 김창욱 쇼 같이 서민호 쇼 한번 해도 될 정도로 그 비슷한 나이대 선수들이 그런 뭐 30개월 그런 얘기 들으면 뭐라 그래요? 지루해하고 관심은 가지는데 막상 나 이런 식으로 했다 하면은 그래 하고 이제 자리를 피하던데요. 그게 유명한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얘기 같잖아요, 그죠? 그쵸. 근데 그거 어디서 참고한 거예요? 아니면 본인 스스로 30개월을 딱 잡은 거예요, 머릿속으로? 제가 그냥 아까 말씀드린 듯이 그 군대가 어차피 제가 이제 22시즌 끝나고 23시즌을 끝내고 군대를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상태였어서 네. 그래서 30개월을 구했어요. 23년도에 1년 12개월 하고 이제 24시즌에는 군대 가 있겠지 하고 이제 18개월에서 30개월 그렇게 설정했던 거예요. 그 30개월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점을 뒀던 건 뭐예요? 이거를 내가 잘하면 국대 가겠구나 하고 정했던 게 뭐예요? 그거는 딱 1번만 딱 하나만 꼽자면 에너지 레벨에서 높이자. 근데 제가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 저희가 일찍 끝났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월드컵을 이제 집에서 볼 시간이 엄청 많았는데 네. 월드컵에 있는 대부분의 경기를 집에서 그냥 휴가 보내면서 봤는데 그때 보면서 느낀 게 에너지 레벨이 점차 중요하겠구나. 유럽은 이미 독일이나 뭐 그런 팀들은 좀 별로긴 했는데 다른 유럽 팀들이나 이런 팀들 봤을 때 제일 눈에 띄는 특징이 에너지 레벨이었거든요. 제가 그 경기들을 봤을 때. 네. 그래서 어찌됐든 K리그도 기라도 유행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거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대표팀에는 해외파 선수들이 주류인데 그럼 이 선수들은 지금 그런 해외에 나가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내가 국가대표가 되려면 그럼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그들과 비슷하게 가야 되겠구나 생각을 많이 했었죠 보면서. 아니 결과적으로는 그 분석이 맞은 게 SG나 뭐 최근에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에너지 레벨이니까 많이 뛰고 네 맞아요. 그거를 위해서 무슨 훈련을 많이 했어요? 에너지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는? 제가 K리그에서도 양은 많았어요. 한 경기에 12, 13kg씩 뛰고 막 그랬는데 그 안에 이제 데이터적인 측면에서 이제 고강도 레벨이나 고강도 러닝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거랑 스프린트, 뭐 가속 횟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떨어져 있고 그냥 마라톤 뛰듯이 약간 뛴 거리만 많은 느낌이었거든요. 다이나믹함이 없었다고 봐야죠. 같은 속도로만 계속 뛰는 선수. 그래서 그거를 좀 바꿔야겠다. 그래야 약간 제 몸에 다이나믹함이 추가되어야 에너지가 있어 보이고 또 이제 그런 경기에서 이제 요새는 이제 워낙 약간 농구처럼 1대1 형태니까 전환이 많은데 그 속에서 버틸 수 있겠구나 싶어서 이제 제가 이제 수소문 해가지고 피지컬 센터를 찾아서 그런 센터를 다니면서 매년 비시즌에는 거기서 거의 살다시피 살았고 그러면서 이제 팀에 오면 1년 동안 이제 저도 경기 패턴이 있으니까 그 주기하에 맞춰서 이제 프로그램을 매일 받아서 계속 운동하고 이제 그게 제일 첫 번째가 됐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면역력을 끌어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해서 같은 훈련 강도여도 제가 버틸 수 있는 면역의 양이 엄청 커지면 남들보다 더 회복이 빠르고 체력적인 게 좋아지겠구나 싶어서 장 공부를 시작했었거든요. 장 공부요? 저희 신체에 있는 장 면역력이 결국에 장이 하거든요. 장의 면역력을 담당하는데 장을 깨끗하게 해야 면역력이 올라간다고 제가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면역에 대한 장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면서 그 두 가지를 제일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에너지 레벨.
거의 지금 위인전 듣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니 묘하게 사투리가 섞여갖고 되게 공신력 있는 음악가 교수님 같아요. 아 대박이다. 근데 이걸 20대 때 이렇게 생각하고 나이가 이제 저는 40 중반이 넘어갔는데 대충 사는 제가 엄청나게 이제 고개가 숙여집니다. 와. 아니 근데 면역력을 공부하셨다는데 감기 걸리셨네. 비밀 힘 깨가는 얘기여서 아 그래요? 어. 저희 브리폰 갔을 때 어떤 한 선수가 네. 면역 체계가 고장내요. 17시간 이동했고 네. 9시간 이동하고 되게 잔물체 면역력이 안 좋은 상태에서 어떤 한 선수가 수영을 하러 나갔어요. 네. 그래서 독감에 걸려버린 거예요. 딱딱 옮겼어요 우리 선수. 후배겠죠? 덕분에 올맞습니다. 후배겠죠? 지금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렇죠. 팀에 여러 피해를 끼쳐가지고. 이게 만약에 홍철이었다 그럼 얘기 안 했을 거야 아마. 차리양에서 아니 아까 말씀 중에 얘기하려고 말았는데 제가 네. 최근에 국내에서 봤던 선수 중에 로드리랑 브루노 기마랑이스가 있어요. 네. 근데 두 선수가 아까 민우 선수가 얘기한 대로 많이 뛰는 건 아닌 것 같으면서도 필요할 때 네네. 속도를 높이고 그렇지. 이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 것도 참고를 많이 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런 선수들 움직임을 좀 많이 봤고요. 네. 근데 그런 선수 타고난 근질도 다르고 약간 사이즈 자체가 저는 좀 호리호리한 스타일이어가지고 네. 그 선수들은 좀 덩치가 좀 있는 선수고 그래가지고 그런 선수들도 저랑 비슷한 체형인 선수나 저보다 작은 선수들도 좀 그런 것들 많이 경기를 보면서 그런 움직임이 필요하구나 좀 느꼈어요. 아니 제가 민우 선수 진짜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뭐였냐면 저랑 동아시안컵 끝나고 아마 인터뷰했었을 때 일본이랑 해보고 내가 부족했던 게 드리블 치는 거다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그 뒤로 게임을 보는데 공을 네. 진짜 갖고 드리블 치면서 올라가는 장면들이 너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유려해졌고 그게 근데 본인이 생각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바로 바꿀 수 있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나는 그게 이거 의지인지 정말 나는 정말 그때 이 선수는 진짜 좋은 선수구나 멘탈적으로라는 걸 제가 느꼈었거든요. 그거를 그때 하면서 제가 이제 에너지 레벨을 위해서 센터를 찾았듯이 드리블을 좀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찾았어요. 제 주변에. 와. 그래서 한 군데랑 컨택이 됐고 그래서 거기서 좀 배웠던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실전에 도전한 좀 성향이 네. 그래서 일단 되든 안 되든 해보자 약간 생각하면서 경기장에 좀 더 많이 해봤는데 그게 좀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자는 프로가 됐는데 뭘 배우냐고 하는데 황희찬 선수도 아직까지도 뭐 퍼포먼스 배우더라고요. 네. 그게 도움이 확실히 되죠. 그쵸. 잘 선택만 하고 자기가 잘 받아들이고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더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쫓아가려고 하지 않거나 뭔가를 배우려고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언젠간 저보다 어린데 저보다 잘하는 선수가 생길 거란 말이죠. 그런 선수들은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네. 저는 나이만 먹은 옛날 서민훈 거고 제가 가진 것들을 더 잘하는 젊은 선수들이 나타나면 저는 당연히 밀리는 수순인데 배우지 않 그래서 계속 배우려고. 이렇게 배우는 거 좋아하고 발전하는 것만 생각을 하니 대표팀 가서 굉장히 큰 자극을 느끼고 왔겠어요. 신세계죠 뭐. 누가 제일 잘하던가요? 솔직히 이강인 선수 보고 많이 놀랬고요. 진짜요? 정말 많이 놀랬고요. 이렇게도 볼을 내붙어 다니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 김민재 선수도 수비하는 그런 스킬이나 이런 그냥 대부분 모든 것들이 좀 그냥 감탄하면서 봤어요. 그 두 선수. 그래서 황인범 선수를 되게 한번 보고 싶었는데 네. 네. 또 운명이 자꾸 황인범 선수가 다쳐야 제가 뽑히는 운명이었어가지고 네. 그러네. 그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러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과 맞물려서 그 선수들은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도 90분 풀타임 뛰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참 힘든 거잖아요. 그죠? 같은 선수가 봤을 때. 대단하더라고요. 네. 저는 가기 전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힘든가라는 생각을 했다기보다 네.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거에 대해. 모르니까, 그치, 그치. 그치. 근데 막상 제가 미국 갔다 와서 이틀 만에 서울이랑 홈 경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궁금해서 미국 호텔에 출발할 때 타이머를 눌러봤어요. 강릉까지 얼마나 걸리나. 네. 다 해서 27시간이 걸렸거든요. 네. 그리고 27시간 만에 도착을 해서 하루 쉬고 거의 경기를 뛰었는데 그때 뛰면서도 많이 느꼈어요. 그 선수는 대단한 선수. 이거를 그냥 밥 먹듯이 하는구나. 네. 경기마다. 정말 대단하구나 이 생각 많이 했어요. 올해 선수가 전반기에는 김천에 있었고 후반기에는 강원에 있었는데 정정용 감독도 그렇고 정경원 감독도 그렇고 굉장히 전술적으로 디테일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그런 두 분한테 배운 것도 상당히 올해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정종용 감독님은 근데 또 제가 또 타임 운이 참 따랐던 게 제가 전진 드리블을 하면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거를 저는 사실상 어렸을 때부터 김병수 감독님이 강조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저한테. 네. 빈 공간으로 드리블 하면서 축구를 하라고. 네. 근데 실행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당시에 배울 때 피지컬 문제도 있었고 자신감의 문제도 있었고 뭐 여러모로 있었는데 군대를 딱 가니까 솔직히 말하면 성적에 대한 큰 부담은 없잖아요. 네. 어릴 때보다. 그렇죠. 예. 근데 또 정종용 감독님이 계속 그거를 하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거든요. 때마침. 그래서 여기서 뭐 내가 못한다고 진다고 욕한 것도 많이 없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정종용 감독님 그런 것들에 좀 많이 이제 하게끔 기회장을 좀 많이 열어주셨죠. 경기도 뛰겨주시면서. 그런 부분이라 제가 어쨌든 정종용 감독님 대표팀에 오래 계셨거든요. 오래 하셨으니까 제가 방을 한번 찾아간 적이 있어요. 감독님 제가 국가대표 되려면 뭘 해야 될까요? 감독님이. 감독님은 그때 저한테 이제 포인트 생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저를 8번 유형에 가깝게 네. 포인트 생산을 얘기를 많이 하셨고 그리고 뭐 그렇게 드리블해서 들어가는 다이나믹한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얘기를 해주셔서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잘 정종용 감독님 말씀처럼 대표도 되고 그래서 감사 전화도 드리고. 대박이다. 아니 그럼 지금 말씀하세요. 아닙니다. 네. 정경호 감독님 얘기를 안 하셨거든요. 네네. 정경호 감독님은 약간 기술적인 것보다 이제 팀의 리더로서 우리 이제 강원이 평균 연령대 되게 낮잖아요. 네네. 저도 거의 고참급이거든요. 나이도 많은데 팀에서는 나이가 워낙 어리다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 리더로서 좀 팀원들을 이끌어줘 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원하셔서 그런 부분에 조금 이제 시즌 막바지로 갈수록 좀 집중한 제 개인적인 거에 대해서 좀 더 무게를 두고 하긴 했어요. 아니 HL도 경험을 해봤잖아요. 좀 다른가요? 다른 나라 선수들이랑 뛰고 이러는 게? 나라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까 이 리그는 이제 제가 뭐 솔직히 1년에 적어도 3번씩은 네. 전북 같은 경우는 올해 FA컵도 만나고 해서 저희 상위 스플릿도 만나 6번 한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스타일을 이제 서로 다 아니까 어떤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느껴지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는데 네. 일본 팀이랑 중국은 솔직히 좀 약했고 저희가 경기할 때는 기주전들이 나와가지고 일본이랑 하면서 이제 제가 많이 느낀 게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까 좀 더 유럽적인 축구를 하는 팀들인데 얘는 진짜 제가 대표팀에서 느꼈던 선수들의 마인드나 이런 운동장에서의 모습들이 일본 선수들한테 막 고스란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경험을 좀 많이 했어요. 경기하면서도 재밌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뭐 비셀 고베 이런 팀 말하는 거죠? 마치 맞아요. 히로시마랑 하렸어요. 좋은 팀이죠. 아니 요새는 민우 선수가 발전을 위해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파트는 뭐예요? 저는 초효율이라는 프로젝트를 이제 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졌어요. 제가 졌어요. 이거 나 옛날에 한번 들어보고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 초효율. 에너지를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대 실컷 맞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에너지 레벨이라는 게 사람마다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지고 있는 뭐 내가 10개를 가지고 있으면 뭐 10개의 스프린트를 가지고 있잖아요. 만약에 10스프린트를 가진 체력이 있지만 거기가 최대치라고 하면은 이거를 언제 10개 뛸까? 어느 때나 10번을 쓸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제일 중요하고 그때가 언제냐? 그 경기할 때 그걸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까 네. 스캐닝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스캐닝. 경기를 하면서 제가 스캐닝에 대해서 이제 히로시마랑 고베랑 할 때 제일 많이 느꼈던 게 제가 요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어서 언제든지 한 상황이어도 나한테 볼이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그러니까 정말 안 올 것 같은데 이게 갑자기 나한테 왔을 때 내가 이거를 생각을 안 하고 스캐닝을 안 해놨으면 버벅거리거나 미스할 확률이 되게 높아지니까 언제든 어떤 상황이든 갑자기 나한테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스캐닝을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면 언제 우리 팀 위험해서 내가 이 스프린트를 한번 쓸지 언제 저기 비어서 골을 넣을 수 있겠는데 하고 갈지 그런 것들이 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조율의 그 목표는 이제 그런 앞에 뭐 어떻게 할 것이냐는 스캐닝인 거죠. 스캐닝. 공격할 때도. 아니 혹시 보면은 비티냐 이런 선수를 보면은 공 받기 전에 한 8군데 정도 돌아보더라고. 사비, 뭐 이니에스타. 우리나라에선 윤빛가람 선수가 거기 상당히 잘하고, 그죠? 민우 선수도 많이 돌아봐요 그러면? 저는 좀 돌아보는 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느껴오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서울대학교에 대학원생들 어떤 기회로 저한테 네. 이름이 잠깐만 나는데 이제는 검색 중이시구나. 검색 주고받은 거 좀 보고 있고 주고받았어요. 공간 인지 능력에 대해서 얘네가
그 대학원생들 실험하는 것들이 어떻게 있어가지고 네. 제가 연락을 해가지고 제 뇌에 대해서 찍고 어쨌든 그 정보 처리 능력이 빨라지면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노력도 하고 나름대로 막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실례지만 후배들이랑 이런 얘기 나누면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후배들이랑만 친하게 지내요. 개인적으로 제가 후배라면 나는 민우 형이랑은 커피 안 마시고 싶어. 왜냐면 계속 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니라고 물어볼 것 같으면 내가 할 말이 없거든요. 노력 안 하고 있으니까. 손이 모아지지. 손이 모아지지 앞으로. 와. 그래가지고 제가 요새 어렸을 때부터 친하기도 했는데 그 친한 후배들이 이제 강원에서 붙어 다니는 둘 후배가 있어요. 네. 그 얘네들은 저보다 더 노력 자체를 많이 하는 나보다 한 번 더 가는 친구 그런 친구들 사는 친구들 약간 그런 친구들한테 이제 제가 붙어 삽니다. 누구 누구예요? 내가 나도 따라가려고. 누구 누구예요? 이제 강역의 박상혁 선수랑 강원의 이제 박호영 선수라고 아. 그 두 선수랑 같이 이제 집도 같은 아파트 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같이 붙어 다니면서 같이 운동 얘기 많이 하고 어떻게 발전할까 이런 얘기도 많이 주고받고 같이 노력도 하고 이번 휴가 때도 같이 가서 운동해야 되고 그거 많이 같이 합니다. 그 다 키가 크신 분들이. 그러니까 그 둘이 다니면은 어디서 삥은 안 뜯기게 그렇죠. 98짜리가 있어가지고 벽입니다. 벽. 아니 혹시 셀틱의 하타테라는 선수 아세요? 네, 압니다. 아니 그 선수가 경기 전 루틴이 그 눈알 돌리는 거 혹시 보셨어요? 아 봤구나. 되게 신기해. 눈을 계속 돌려. 이 경기 돌리듯이. 계속 돌려. 옆으로 돌렸다 위로 돌렸다 아래 돌렸다가 그것도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번 현준이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네. 그러네. 그러니까요. 왜냐면 포지션도 비슷하니까 그 스캐닝할 때 다 그것도 올라갔고 아 역시 한번 물어보고 알려주십시오 나중에. 지금 어쨌든 30개월의 프로젝트의 목표를 이뤘잖아요. 국가대표. 네, 그렇죠. 그 다음 목표는 뭡니까 이제? 일단 당장 눈앞에 있는 목표는 월드컵. 월드컵에 가고 싶고요. 월드컵을 따라가서 그곳에서 저도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데 제가 국가대표 가면서 많은 해외파의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선수들을 되게 처음 갔을 때 제가 너무 높게 봤어요. 항상 가던 선수들이 가니까 진짜 잘하겠지? 못한다는 건 아니고 엄청 아이돌 보듯이 제가 네. 저도 인정을 받아서 뽑힌 국가대표 선수 맞아요. 그렇지. 너무 나를 낮게 낮춰서 대단한 선수들이다 이렇게만 바라봤던 거였죠. 근데 9월달 11월달 훈련하고 경기하면서 느낀 생각보다 내가 나를 생각했던 것보다 더 경쟁력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해볼만하다. 나도 노력하면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그러면서 같이 든 생각이 나도 한번 유럽 나가보고 싶다. 도전해보고 싶다 유럽에서. 그래서 요새는 정말 유럽 진출에 대한 목표가 정말 강해져서 월드컵을 또 나가고 싶고 유럽 진출을 꼭 하고 싶습니다. 해서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어느까지 갈 수 있나, 어느 실력까지 갈 수 있나. 난 갈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나는 완전히 빠졌어 민우 선수한테. 프로젝트를 또 세우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많이 노력하고 찾아보고 있습니다. 네. 365일 프로젝트 같은 거 있잖아요. 딱 지금부터 1년 뒤에 가겠다. 네, 근데 이 인터뷰를 정경호 감독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겠네요. 감독님. 네. 그래도 올해 저 강원에서 열심히 헌신했으니까 그럼 다 박수 쳐주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네. 네. 어떤 민우 선수 휴가 잘 보내시고 마지막으로 네. 1년 동안 응원해주신 팬분들께 한마디 해주십시오. 제가 이제 두 팀에 있었는데 김천 상무 팬들도 정말 감사하고 강원 팬들도 감사하고 제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항상 잘한다고 자존감도 올려주시고 칭찬해주시고 제가 뭐라고 사인도 해달라고 줄서 서주시고 해서 다들 정말 감사하고 내년에는 제가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더 좋은 선수가 돼서 자랑스러운 선수가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우 선수 다음에 한번 스튜디오 나와서 저희 신나게 한번 축구 얘기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든지 주선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은 휴가 잘 보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